아카데미 최영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주제가 네. 경사지에서의 어떤 스탠스 잡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프로님, 네. 저도 그렇고요. 일단 아마추어들은 이 업다운이 심한 골프장을 가면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경사지라는 건 이제 네. 왜 어렵냐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제거리 보낼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막 생기니까 네. 평상시에는 그냥 부드럽게 치다가도 경사지만 가면 또 몸도 굳더라고요. 경직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떻게 하면 좀 방향도 잘 잡고 예. 스탠스를 잘 쓸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 하시면 경사지도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경사지에서 문제는 일반 아마추어분들이 내가 목표점을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요, 앞이 높은 경우 아니면 뭐 스탠스의 D가 높은 경우 내가 어느 방향을 서야만이 정확하게 쓰는지 그게 이제 방향성에서 문제가 되고요. 여기 이제 경사지에 쓰게 되면 그 거리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떤 클럽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앞이 높다든가 D가 높다든가 이런 상태에서는 볼이 항상 그 경사지 쪽으로 볼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의 위치가 발보다 낮은 곳이다. 그러면 이제 이건 슬라이스로 가죠. 볼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바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평상시에 했던 스윙으로 이제 스윙을 해주게 되면은 발보다 볼이 낮으면 이제 슬라이스 쪽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발보다 볼이 높으면 또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볼의 방향이. 근데 이제 그 방향 가는 거에 거리의 간격을 좁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힘들어 하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볼에 대한 임팩트를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체중 이동이 딱 돼서 이렇게 정확하게 스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하체는 굳어지게 되고 이제 경직이 되는 거죠. 하체는 굳어지게 되고 거의 뭐 상체를 팔로만 치는 상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발보다 볼이 낮다 해서 이제 왼쪽을 보게 되죠. 방향을 스탠스를.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왼쪽을 보게 됩니다. 왜? 오른쪽으로 볼이 가니까. 이렇게 서줬는데 하체 움직임이 없이 여기서 팔로만 쳐주면 또 이게 바로 또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방향을 또 못 맞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서 왼쪽으로 내가 봤을 때에 이 어깨 모양이 자, 오른쪽으로 스퀘어를 만들어주면 자, 스탠스는 왼쪽을 봤어요. 그런데 이 어깨 모양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퀘어를 딱 만들어주면 오른쪽으로 체중이 놓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놓이게 되면 볼이 왼쪽 보고 치는 것이 슬라이스가 나요. 자연적으로 이게 오른쪽으로 볼이 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스탠스가 이제 왼쪽 보는 상태가 되면 이제 오픈이 되는 거지만 그것을 왼쪽 보는 상태로 어깨가 같이 돌아가 있으면 이제 왼쪽으로 이제 체중이 몰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왼쪽을 보고 슬라이스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자, 스윙을 해주면 이게 그냥 그대로 왼쪽으로 푸샷 비슷하게 가니까 아니 분명히 여기서 볼이 낮은 곳은 슬라이스가 나야 되는데 바로 왼쪽으로 볼이 가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어깨의 모양을 자, 내가 왼쪽으로 봤을 때에 어깨 모양을 이렇게 스퀘어로 만들어주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자, 체중이 오른쪽으로 실리게 되면서 정상적인 스윙을 해주면 여기서 슬라이스 쪽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왼쪽 본 것만큼의 그 구질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똑바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반대 현상은요. 볼이 이제 높은 경우에 자, 앞에 높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에 여기서 이제 또 하체를 못 움직이는데 거의 손을 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가는 볼이 확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방향은 이제 오른쪽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을 보고 이제 섰는데 상태에서 서서 반대로 아까 그 오른쪽 가는 볼 쓰듯이 어깨를 오른쪽 체중을 놓게 되면은 나는 분명히 산 쪽을 보고 왼쪽으로 갈 거라 생각하고 쳤는데 이게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볼이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가 오른쪽 본 것만큼 이렇게 오른쪽을 본 스탠스만큼 어깨의 모양이 스퀘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왼쪽으로 체중이 오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쳐줘야 이것이 똑바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요 몇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은 자, 방향은 어차피 자, 발보다 볼이 낮을 때는 왼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어깨를 자, 스퀘어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오른쪽으로 오게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제 발이 높은 경우에는 자, 오른쪽을 봤을 때 다시 또 이제 스퀘어로 이제 어깨를 놔주라는 거죠. 요렇게 배열을 해야 이 스탠스하고 어깨가 경사지에서는 내리막이나 앞이 이제 발보다 낮은 경우나 발보다 높은 경우는
방향은 스탠스는 그렇게 봐주되 이 어깨는 스퀘어로 놓으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원하는 볼의 구질이 이제 만들어진다.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린이 낮은 곳에 있어요. 이 낮은 곳이라는 거는 내가 칠 때에 내가 스탠스에 서 있는 상태에서 그린이 낮다라는 거는 볼이 뜨지를 않아요. 볼이. 근데 평상시에 이제 그린이 이제 내려다보고 치게 되는 상태에서 평상시에 만약에 이제 뭐 6번을 쳤다. 이런 상태에서 볼을 치게 되면 이제 이게 탄도가 4번 정도 나가는 거예요. 4번.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린을 내려다보는 경사라면은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 높은 거죠. 이렇게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 경우에는 2클럽 정도를 더 낮은 걸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6번을 치는 그 아이언이라면은 8번을 잡는 게 8번. 8번을 잡아주면 내가 원하는 탄도와 내가 원하는 거리를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탠스는 자연적으로 그거는 뭐 여기서 내가 방향 서주는데 서주면 그건 바로 칠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클럽을 선택하는 것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6번을 잡았다면은 8번을 잡는 거고요. 8번을 잡았다면 피칭 샵을 하는 거죠. 2클럽 차이가 나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나는 채를 가지고 이렇게 쳐주면 방향성이 아주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반대로 또 이게 높아지는 경우 그린이 여기서 섰을 때 여기 이제 반대 현상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왼발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린이 높게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높은 상태에서는 여기서 뭐 스탠스를 무슨 뭐 오픈을 한다, 무슨 저 크로스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태로 서주는데 여기서 힘의 배합만 잘 그 분리를 해주면은 이것을 이렇게 옮겨서 딛지 말고 낮은 곳으로 항상 지탱하는 상태로 딛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 이렇게요. 지탱하는 상태로 이걸 여기다 체중을 옮기지 말고 지탱하는 듯이 이렇게 잡아주고 자 왼발 쪽은 이제 살포시 얹어놓는 상태. 이것을 어디다 체중을 옮겨놓으면 안 돼. 그 대신에 내려가는 거나 올려치는 거나 이 무릎의 변화를 주지 마라. 이 무릎의 변화가 볼이 맞을 때 무릎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경직되게 되고 잡아당기게 되고 이제 뒷땅치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는 무릎의 변화를 주지 말고 그 대신에 올려치는 거는 내가 쳤을 때 여기서 6번을 쳤다면 반대로 4번 아이언을 쳐도 되고 또 8번을 쳤다면 6번 아이언을 쳐도 된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올려친다는 건 볼이 뜨니까 아까 그 내려치는 거에 반대가 되니까 여기서 클럽 선택을 그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자 올려치는 거니까 그린에 올라서 잘 쓰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점이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 클럽 선택 그렇게 해주고 요 무릎의 변화가 없이 이 경사질 쳐주게 되면은 무난히 이 경사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벙커나 해저드에서의 어떤 스탠스 잡는 요령에 대해서도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이제 D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네. 예, 여기 대략 보면 이제 벙커 같은 경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앞이 높은 경우보다는 D가 높은 경우, 그러니까 볼보다 발의 위치가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스탠스를 이렇게 좁게 서가지고는 절대 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게 좁다는 건 이게 멀어지는 거죠, 볼과. 그러나 스탠스를 넓게 쓰는 거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가까워지는 상태에서 스탠스를 취해줘야 돼.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무릎이 이렇게 넓혀지지는 않습니다. 스탠스를 넓히게 되면은 이렇게 안으로 조이게 되거든요. 이건 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좁혀주고, 자, 클럽을 최대한 끝까지 잡아주는 거죠. 이거를 스탠스를 넓게 쓰고 채를 작게 잡으면 또 결국 마찬가지가 되니까, 자, 이거를 넓게 쓰고 길게 잡아준다.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무릎이 조여지거든요. 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볼을 맞히는 상태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체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여기서 몸을 쓴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실수를 하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자, 콕을 잘해줘서 쳐줘야 이걸 정확하게 맞힐 수가 있어요. 내일 경사지에서의 유의할 점은 이 스윙의 어떤 그런 모양보다도 자, 스탠스의 폭이 넓게 쓸 거냐, 자, 무릎의 위치를 어떻게 변화줄 거냐, 이 두 개만 잘 그 숙지하시게 되면은 자, 넓게 쓰고 치는 모양을 만들어준다. 자, 그리고 클럽 끝에까지 잡는다. 근데 이제 반대 현상이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뭐 나는 벙커에 들어가 있고 볼은 벙커 그 내로다 섰다. 근데 그게 발바닥 높은 데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또 스탠스가 좁아야 되겠죠. 그거를 또 넓게 쓰게 되면 또 뒷땅을 치거나 이제 팔만 치게 되니까 좁게 서줘서 또 그립도 좀 짧게 그립을 내려잡고 이렇게 채를
자, 이렇게 잡아줘서 쳐줘야 앞이 높은 상태를 또 해결할 수가 있죠. 그 몇 주 전에 PGA 투어에서 네. 지금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의 해저드에 볼이 잠겼어요. 네. 예, 다행히 이제 스탠스는 완전 물은 아니어서 섰는데 네. 볼은 거의 이제 모래턱 반은 모래턱 반은 물 이렇게 해갖고 잠겨 있는 상황인데 들어가서 쳐서 탁 원바운드에 쓰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해저드에서도 스핀이 먹나 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해져서 이제 스핀이 먹는 게 아니고 네. 볼이 이제 가볍게 떨어지는 거예요. 음, 볼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자 물의 반동에서 볼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다운브로처럼 볼을 직접 가게 거는 것이 아니라 뭐 한 5cm 뒤에 물을 쳐줘서 물의 그 폭발력에 의해서 볼이 뜨는 거죠. 떠서 올라가면서 떨어지니까 이 볼이 아주 약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땐 거의 힘이 없이 떨어지니까 그게 스핀이 먹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것이 뭐 뒤로 오진 않아요. 그 바로 쓰더라고요. 네, 그냥 떨어서 툭툭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지. 예. 그것이 저 백스핀이 먹지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의 어떤 뭐 벙커샷도 마찬가지예요. 모래를 최대한 이용을 하면은 자 물론 그 얇게 떠서 스핀을 매겨서 이것이 벙커샷이 백스핀이 걸게 올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렇게 가볍게 떨어서 그냥 그대로 툭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이제 반동을 이용해서 모래하고 같이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죠. 네. 예, 그럴 때 이제 그런 샷이 가능한 거죠. 오늘 주제가 어쨌든 네. 어려운 상황에서 스탠스 잡는 요령이니까요. 네. 프로님 저희가 이제 아까도 오프닝 때 얘기를 했지만 일단 아마추어들은 경사가 심하다거나 조금 전과 같은 그런 해저드 상황 일단 마음이 불안해서요. 평상시 스탠스를 내가 어떻게 섰더라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스탠스를 좀 서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 네. 이 방향을 못 맞추고 그다음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서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거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발보다 볼이 낮다? 자, 그러면은 이 볼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왼쪽을 봐야 되거든요. 내 목표선보다 왼쪽을 봐야 되는데 과연 왼쪽을 얼마큼을 봐야 되는 거냐? 뭐 10야드를 봐야 되는 거냐? 20야드를 봐야 되는 거냐? 요건 이제 경사도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취했는데 평상시에 잡은 거보다 팔을 쭉 내리게 된다든가.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한 경사가 있는 거죠. 그러나 평상시보다 뭐 약간만 이렇게 팔을 뻗으니까 볼에 닿는다. 그럼 이제 스탠스를 조금만 더 넓히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 주의할 점은 여기서 그 하체 움직임이 없이 이제 스탠스가 넓어지고 볼을 맞히게 되면 이제 하체 움직임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벙커에서 치는 상태에 몸이 만들어져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듯이 이렇게 발보다 낮은 경우에는 볼이 맞는 상태 스탠스가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넓게 쓰면서도. 그래야만이 여기서 손이 먼저 와서 쳤을 때 감기는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왼쪽을 보고 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 상체만 쳐주게 되면 왼쪽으로 볼이 가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방향이 나는 이게 분명히 오른쪽으로 갈 줄 알고 왼쪽 봤는데 이제 바로 가는 볼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앞이 이 스탠스보다 발보다 또 높은 경우도 이제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채를 또 반대로 짧게 잡아야 되겠죠. 아까는 좀 길게 잡지만 자, 짧게 잡아가지고 섰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평상시 잡을 때보다 이것이 좀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앞에가. 그러니까 그건 짧게 잡아줘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내가 평상시에 쳤던 대로 치게 되면은 앞이 높다라는 건 이제 스탠스를 넓게 못 쓰거든요. 이제 볼에 다가서야 되니까 좁아집니다. 자연적으로. 이 상태에서도 이제 손만 그냥 치게 되면은 아주 엄청나게 반대로 또 왼쪽으로 탁 가버리죠. 아니면은 그냥 내밀리게 되면은 산 위에를 봤는데 산 외쪽으로 볼이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렇게 이제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오른쪽을 봐줬는데 이게 볼이 오른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스탠스에서 내가 어떤 모양을 해줄 거냐. 그러니까 자 방향하고 내가 방향을 잘 잡아주면 볼을 때릴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경사지에서 무난히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생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딱 서서 내가 저 경사지에 섰을 때 이렇게 내가 균형을 잘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연습생을 이렇게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을 쓸 수 있는지 또 체크해보고 그래서 힘을 쓸 수 있다 이 경사지에 그러면 이거는 그 방향대로 볼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경사지도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또 가을이라서 풀들이 많이 자라거든요. 그렇죠. 경사지인데 얼마 전에 간 골프장도 러프를 길러 나갔고요. 완전 잠겼어요. 가을에 자르질 않아요. 겨울을 그러니까. 대비해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 대신에 이제 가을 풀이라는 거는 이제 잘 부서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체에 감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예, 안 감기니까 그냥 그 편안하게 이 가을 풀은 그 억세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잘 부스러지니까 평상시에 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휘둘러주면 돼요. 평상시 스윙하는데 이렇게 휘둘러주면은 그렇게 무난히 그 감기진 않습니다. 가을 내 풀은 채 감기진 않아요. 네. 여름 건 그냥 팍 달라붙거든요. 예. 근데 가을은 달라붙지 않아요. 맞는 순간에 다 부스러져요. 아, 습도가 낮아서. 없어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골프장에서도 이제 그 겨울 준비하는 길러 놓는데 네. 그렇게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래도 너무 길러놨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요. 네. 맞춤 레슨 시간에 못다한 거 좀 마저 네, 네, 부탁드리겠고요. 트위터 좀 보겠습니다. 임팩트와 피니시 과정에서 왼발 발바닥이 목표 방향으로 열립니다. 교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저 왼쪽 발이 그러니까 왼쪽 팔 앞꿈치가 열리는 거죠. 목표 방향으로. 예,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 볼이 맞으면서 여기서 벌써 이렇게 볼이 맞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임팩트 순간 오기 전에 발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 왼발의 앞꿈치가 이렇게 열린다 이런 상태가 되시는 분들의 특징은 여기서 볼이 내려올 때 벌써 뒤꿈치가 떨어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붙여 있으면서 이렇게 돌아가질 않고 탑에서 내려올 때 벌써 뒤꿈치가 오는 거예요. 오면서 앞꿈치가 열리는 경향이 많아요. 이것이 이제 그 패단이 왜 생기냐면 발바닥에서 딛는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이 맞을 때에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을 딛듯이 이렇게 바닥이 디뎌지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이 맞을 때 좀 탁 디뎌지는 느낌이 있으면 탁 딛게 돼서 체중이 옮겨지는데 공중으로 뜨는 거예요. 이 발바닥이 바닥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리죠. 발가락이 잔디로 움켜진다 이렇게. 예, 여기서 어드레스에서 내가 이 안에서 이 잔디를 꽉 쥔다 이렇게. 발가락으로. 뭐 손만 무엇을 짚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발가락으로도 내가 무엇을 잡는다 이렇게. 여기서 딱 바닥에 잔디를 움켜진다. 왼쪽 발이. 그렇게 이제 여기서 신발 안에서 발을 오므려도 돼요. 오므리면서 이렇게 디뎌주게 되면 이 발이 절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움직임들의 특징이 그냥 허청으로 논다는 거죠. 그냥 지면하고 발바닥하고 접착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돌아가는 건데 이게 이제 돌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나빠요.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고 볼이 맞을 때 이제 잡아당기는 경우도 나오고 또 여기서 체중 이동도 안 돼요. 여기서 발이 돌아가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몰려오게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또 팔로스로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발만 잔디만 움켜쥐면 딱 발바닥을 쥐는 거예요. 잔디를 딱 잡아주고서 여기서 스윙을 해주면 이게 절대 돌아가질 않죠. 딱 지탱하고 있죠. 네. 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추어에 따라서 좀 봄에 볼이 잘 맞는다는 사람도 있고, 가을이 되면 왠지 좀 안정돼서 좀 잘 맞는다는 분. 그게 좀 자기하고 맞는 그 바이오리듬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안 맞는 분은 봄에 연습이 안 됐고 아, 또 가을에 잘 맞는 분은 여름에 연습이 많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여름에 잘 맞는 분이 가을에 안 맞는데 이렇진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잘 맞는 분은 나름대로 연습을 또 잘 해왔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연습 안 하고는 안 돼요. 그게 결국 연습량에 그럼요. 예. 네. 아카데미 함께 하시면 연습 조금 부족하도 네. 좀 만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요. 스마트 클리닉 이어집니다.